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사암찜 쓰면 낫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에서 한 구독자님이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질문해 오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대상포진. 그런데요, 이 대상포진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또 사암찜은 어떠한 요법을 쓰는가. 그런데 그 외국에 계신 구독자님은 23살 된 아들이 수두 백신을 맞았다. 한국에 있을 때 수두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그 23살 된 아들이 아주 심한 대상포진에 걸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에게 적절한 사암찜 요법을 조언해 주었습니다만, 수두 백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상포진이 걸렸느냐,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대상포진이란 사람 몸의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의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것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질문자, 그 23살 된 아드님 어렸을 때 수두 백신 맞았어요. 수두 백신을 맞았는데 왜 대상포진에 걸릴까? 수두 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거의 같은 종류예요. 미국 CDC에서 수두 백신은 평생 수두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며 나중에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두 백신은 수두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백신을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두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신은 장기 면역을 제공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년이 지나면 항체가 없어져. 항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백신의 보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한 번만 접종한 사람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원래 권장되는 유아 청소년기에 수두 백신 접종은 최소한 2번인데요. 2번. 한 번만 맞았다. 그리고 이 청소년이 자라오면서 면역력이 또 현저히 약해졌다. 그러면 항체 효과가 더더욱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나중에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후에도 신경뿌리에 남아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은 노인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며 통증을 동반하는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경추 2번서부터 천골 5번까지 양쪽에 이렇게 지느러미 신경절이 있어요. 지느러미 신경절에는 체성감각신경과 그리고 모터뉴런, 운동신경,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운동신경, 모터신경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체성감각신경이 있죠. 양쪽에 각각 존재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수두 바이러스가 이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복해 있는 것은 진짜 휴면 상태, 잠자고 있어, 동면 상태예요. 어떠한 계기가 되면 이놈들이 활성화됩니다. 액티비티해져요. 그러면서 피부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올 때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부에서 복제, 급속히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몸에 등쪽 뿌리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면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기어 나온다. 경추 2번서부터 천골 5번 신경절, 어느 부분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포진, 그 포진이 얼굴에, 목, 팔뚝에, 가슴에, 엉덩이에, 등 쪽에 여러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헤르페스 구순염의 경우는 어느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발생할까요? 3차 신경절입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3차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허피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입술로, 어떤 경우에는 눈꺼풀로, 어떤 경우에는 뺨으로 포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생식기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천골 등쪽 부리 감각신경절에서 잠복 및 재활성화된다. 천골 특히 5번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포진 바이러스는 이렇게 남녀 생식기의 포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잠복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가? 이 부분이 등쪽 뿌리 신경절이에요. 이곳에 휴면 상태로 있던 바이러스가 그곳에 또 면역 체계에 의해서도 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놈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려 그래. 그런데 그곳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감히 기어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면역 반응이 약해지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고 신경 종말을 향해 이동하여 각질세포와 상피세포에서 복제되어 다핵세포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피부절 발진을 유발한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물론 그 외에 암에 노출되었거나 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몸이 쇠약해지면 그 말이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면역 반응이 약해진 거예요. 즉 문제는 면역력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포진 바이러스가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활동한다. 결과 대상포진, 허피스 구순염, 생식기 포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암침법으로는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심포전격입니다. 제1요법. 우리 방송에서요 여러 번 제가 왜 심포전격을 써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미국 NIH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 왜 심포전격을 써야 하는가 논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맥락에서 심낭 삼출액과 심낭 앞전 새로운 현상, 우리는 흉막통, 혈역학적 불안전성, 좌측 흉추 1번 신경절에서 분포된 대상포진 발진이 있는 59세 여성의 사례를 보고합니다. 실제 어떤 환자를 통해서 심낭과 대상포진이 관계가 있다, 이걸 밝혀낸 논문.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많은 심낭 삼출액이 발견되었고 이 환자의 경우 심장 초음파에서 심낭 앞전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1차 및 2차 형태의 심낭염, 심근막염 및 심낭 삼출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포진과 관련된 심장 압박증의 첫 번째 문서화된 사례입니다. 경추 3번에서 경추 5번과 흉추 1번에서 흉추 4번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심낭염, 근막염, 즉 심근막염 진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관련 근막염에 가장 흔히 쓰이는 관리 전략은 항바이러스제이며 광범위 항생제를 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법대로 받으세요. 병의원 치료는 병의원 치료대로 받으면서 사암침법에선 심포전격, 대돈 중충의 N극, 음곡 곡택의 S극 적용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심낭 삼출이란 뭐냐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튜브형 이중막, 그 사이에는 아주 미량의 윤활유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심장이 팽창, 수축 팽창할 때 너는 여기까지만, 즉 심장에게 말하길, 심장 너는 여기까지만 수축해야 돼.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만 확장해야 돼. 이렇게 마진을 정해주는 건 심장 스스로가 그렇게 마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심포락, 심낭이 정해준다. 그런데 그 심낭에 이렇게 물이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심장이 쪼그라들겠죠. 이 논문의 결론, 여기서 우리는
2차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심낭압전의 첫 번째 사례를 보고합니다. 이 사례는 흉막 통증, 혈역학적 손상 및 목, 상지 또는 상흉벽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절 발진을 보이는 환자에서 심낭압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낭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 심낭에 물이 찬 만큼 심장은 쪼그라들죠. 그러면서 심낭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장의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이 심낭 자체에 병증이 생긴 것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발병과 깊은 연계 관계가 있다. 대상포진을 더 쉽게 발병할 수 있도록 한다. 심낭 삼출은 심낭막에 이렇게 물이 고인 것, 대상포진, 허피스 등등은 피부막이 부풀고 그 부푸른 곳에서 물방울 형태의 포진이 형성된 것, 그 발병 기전이 거의 비슷해요. 내경에서 말하는 심포, 오늘날 삼침의학 차원에서 보니까 심포는 유형의 장기올시다. 내경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말했어요. 심포는 심장을 둘러싼 막으로 심장을 외위한다. 심포락은 신사의 관이며 심장의 혈액은 이에 의해서 밖으로 나타난다. 심장은 오장육부의 대주이며 심포를 범하는 사기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용납하면 곧 심이 상하고, 심이 상하면 신, 즉 생명력이 떠나버리고, 신, 즉 생명력이 떠나면 인체는 생명을 잃고 사한다. 그러므로 제4기가 심장에 있는 것은 모두 심포락에 있느니, 내경에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것의 중요성을 동의학뿐만이 아니라 서의학에서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연구가 거듭되면서 심낭압전과 같은 그러한 심장에 물이 고이는 상태가 되면, 심낭 삼출이 발생하면 심장이 쪼그라들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의 수천 년 전에 내경에서는 이미 말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 삼침 서의제자들이 삼침의학에서 말한 심포경의 고름풍이라는 그 경기가 부족하면 심낭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심낭에 물이 고인 것은 막, 심낭이라는 막의 항상성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여러 조직의 막들도, 판막들도 항상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대상포진, 구순염, 생식기포진. 쓸개는 엄밀히 말하면 간에 부속된 장기를 할 수 있으며, 방광은 신장에 부속된 장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쓸기와 방광은 제거한다 해도 생존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락이 상하면, 즉 심막이 찢어지거나 심낭압전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내경에서 말한 바 심포가 심장을 수호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삼침의학 199쪽의 내용. 여러분, 내경에서는 일찌감치 알았어요. 심포 유형의 장기 역할이 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 그것은 심포가 건강해야 돼요. 심포라는 막이 건강해야. 그런데 거기 물이 고이면 안 돼.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의 경기 고름풍은 심낭에 물이 심하게 고이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면역력으로 늘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낭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물이 고여요. 마찬가지로 전신의 판막의 항상성 유지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포진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되면 물방울 형태의 수포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고름 심포경의 장기, 그 심낭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심포 전격으로.
수고론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경기 고론풍은 심낭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이 경기로 심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신의 주요 조직 막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심포 입장에서는 대상포진 같은 건 우스운 거야. 심낭에 물이 고여서 심장이 멎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심포가 관리하는데, 아니 피부에 작은 수포 생긴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고론풍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심포 전격을 쓰면 대상포진, 구순염 쉽게 치료된다. 그런데요, 제1요법은 심포 전격인데 보조요법이 필요합니다. 대장 전격입니다. 족삼류와 국지 N각, 양국 양계혈 S극. 왜냐하면 모든 조직의 수분 대사력은 결국 림파틱 시스템이 하는 거거든요. 삼신의학에선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의 정상적인 수분 대사를 하는 것은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던한 표현으로 바꾸니까 림파틱 시스템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포가 넘쳐 흐르는 것, 그리고 물방울 형태로 포진이 형성된 것, 심낭에 물이 고이거나 하는 심낭 기능이 약해진 것, 그 물은 누가 회수를 해야 돼. 그게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장전격.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대둔충충의 N극, 음곡국택의 S극을 적용하는 심포전격, 그리고 족삼류와 국지 N극, 양국 양계의 S극을 적용하는 대장전격. 대상포진은요, 편측으로만 발생해요. 양쪽에 한꺼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발생했다, 두 요법을 오른쪽에만, 오른쪽에 발생했다, 그러면 두 요법을 왼쪽에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중간 부위쯤에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넣으세요, 두 요법을. 이것으로 외국에서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질문해 오신 아주 유용한 주제. 수두 백신 맞았는데 왜 대상포진에 걸릴까? 그리고 삼침요법의 의과학적인 근거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